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언젠가부터 밈으로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막아주겠지.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이 내 삶과 관련 있는 일만큼은 내가 표를 주지 않은 정당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상당히 적극적인 정치 혐오 혹은 체념을 일컫는 말이죠. 민영화는 누군가 막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정권 3년차 이제 공교육 민영화가 닻을 올립니다. 24년 8월 마지막 애정클 시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563회)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고 권조 에디터가 준비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제는 처음 다루는 것 같네요. 교육정책.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 얘기 많이 안 다룹니다. 네. 교육 전문가들은 역덕, 밀덕, 철덕들하고 비슷해가지고 자기 얘기 안 들어주는 모든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되게 귀찮은 제보들이 많이 이어져요. 그렇죠. 정확히는 크리틱들이. 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자들도 무관심한 정치 이슈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게 있는데 무관심하기에는 이렇게만 얘기해두죠. 너무 흥미로운 코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한 달 내내 약간 두뇌는 이명박 특집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네, 그 정도로 스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두각되지 않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생보사로 가는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네. 이 유출의 주체는 정부, 공공기관들이고 유출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합법적으로 내어주는 어떤 길을 깔고 싶은 거죠. 생명보험사 입장 혹은 어떤 장사치의 입장이라도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알 때는 자세히 아는 게 낫습니다.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벨빅클럽장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뒤늦게 등장하셨어요.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무슨 병을 겪었나, 어떤 가족력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알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웬만하면 민감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민감하시죠. 저 깜짝 놀랐었어요. 그 왜요? 비밀번호를 자동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을 쓰시더라고요. 그거 안 쓰면 큰일 나요, 요즘에. 가급적 하는 게 좋죠. 요즘은 네. 하도 잘 뚫리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떤 뭐 웹사이트나 어딜 가도 그냥 딱 휴대폰 인증만 하면 다 되니까. 네. 그리고 제 정보가 다 뜨니까. 공공재가 된 지 오래됐죠. 네. 그래서 그게 원래는 조금 무서웠는데 또 이렇게 또 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의료 민영화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으니까. 내 개인정보를 하나라도 공공기관으로부터 더 빼내려면 공공기관에 로비를 해야 돼요. 로비를 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권과 관공서에. 네. 그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 사람의 병과 건강 상태에 맞는 어떤 마케팅을 하면 수익성이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는 뭘 하면 좋냐면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리면 좋습니다. 그 정보를 등에 업고. 왜냐하면 이미 가진 정보로 더 많이 필요한 일에 병원에 오고 더 많은 보험을 들라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확 올라가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20, 30년이 지나면 우리는 병원에다 쓰는 돈이 조금 더 혹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지금의 대기업들은 훨씬 더 큰 대기업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로비해야 하는 창구에 있는 관리들은 지금 개인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딜했던 관리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민영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되실 이야기가. 스포를 다 해버리셨어요. 이제 여기 사례 탐구, 케이스 스터디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요새 강렬한 뉴스가 많아가지고 좀 잊혀진 것 같은데 AI 교과서 도입 추진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됐었죠. 네, 뉴스를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이 그냥 주제어로만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벌써 처음 얘기된 지 1년이 지났어요. 학부모가 아니라면은 이미 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시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걱정이죠. 네. 봅시다. 일단 이 AI 교과서 도입 추진 방안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우선 도입이 되고 AI 교육을요. 적용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생까지입니다. 내년부터 이 학년들에게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수학, 영어, 정보에서. 그리고 27년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전체 학년으로 확대를 하고 28년에는 전 과목의 AI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게 목표예요. 아, 네. 우리 국방장관의 말이 떠오르네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4년 안에요. 네. 이 로드맵에 따르자면요. 그래서 올해 11월에 최종 합격된 AI 검정 교과서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AI란 단어만 빼면 나머지는 보통의 일정과 동일합니다. 검정 교과서는 그때그때 네. 심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스케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발표한 지 2년 만에 현장에 다 도입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23년에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겁나 유능하거나 네. A 아니면 B 누가 이걸 되게 하고 싶어 네. 하거나 겁나 급하거나. 네, 겁나 급하거나 네. 내년 1학기부터 그래서 선생님들은 바로 이 AI 교과서를 가지고 수학, 영어, 정보 수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도 모든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거 뭔가 아닌 것 적용이 같죠?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전략인 네. 거예요. 그리고 이미 300개의 선도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되셨거나 자녀가 없는 청취자분들은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당최 뭔지도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AI 교과서다 하면은? 진짜 안 들리지 않아요? 그냥 텍스트북 자체나 내용을 AI가 쓴다는 건가? 약간 처음에 저는 내용을 AI가 네. 챗GPT처럼 작성을 한다. 약간 저는 약간 그게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 어제 건면 라면을 처음 사봤어요 마트에서. 네. 어. 이제 처음 사셨다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건면이라고 써 있는 건 네. 사지 말라라는 것과 동의를 맛이 하거든요. 없다. 네. 저는 좋아해요 그거. 진짜요? 네. 그래서 건면 써 있으면 정말이지 그 뿌연 것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예. 근데 밀가루를 그만 먹고 싶어서 맛없는 거 먹어야지 그럼 하고 산 거예요. AI 교과서는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교과 세상 무슨 단어에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6차 산업이라는 단어처럼 네. 당최 들리지는 않는데 정치권에서만 쓰는 것 같은 말, 선거할 때만 쓰는 것 같은 괜히 좋아 보이는 말. 그죠. 예. 그런 말은 이제 언론고시 준비를 위해서 에듀윌의 그 상식 백선을 사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영원 의미를. 그렇답니다. 네. 아니면 트렌드 코리아 네, 그렇죠. 2024. 근데 당장 떠오르는 거는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거에 문제집 PDF 띄워놓고 푸는 거면은 디지털 교과서 아닌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네. 정도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걸 디지털 교과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를 스캔해가지고 하는 거. 저도 이거 써봤어요. 저는 교과서 아니고 문제집이었는데 제가 그 화상 과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앱을 끼고.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저 PDF로 플랫폼이 바뀐 그렇죠. 교과서일 따름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붙음으로써 학습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개인 맞춤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맞춤 교육을 제공을 하느냐? AI가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학습 방식도 바꿔주고 진도도 조절해주고 커리큘럼도 좀 조정해준다 이런 겁니다. 네, 되게 홀린 눈빛을 지금 그게 앞에서 아니라 갑자기 눈이 뭔가 딱 초롱초롱해지- 깨달았어요. 뭔가 갑자기 멋진 신세계 같은 게 떠올라가지고. 네. 네. 다행이에요. 홀리신 게 아니라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묻어난 베이비클럽장이 얘기해줬지만 적응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네. 그래서 이런 차세대 교육을 에듀테크라고 합니다. 에듀테크. 네. 이 에듀테크라는 산업이 그래서 지금 생겼습니다. 이 에듀테크를 이제 현장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기기, 플랫폼, 뭐 클라우드, 전산망 필요한 인프라가 되게 많겠죠. 현질을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1년 만에 지금 교실에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개발을 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 얘기해도 너무 범위가 넓고요. 보통 이런 류의 시범 사업이면은요. 국책으로 갈 일도 없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네. 일인 것 같아서 기성에 나와 있는 AI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하면 천천히 간다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각 지방 교육청이 추진하면 각 지방 교육청에 시범학교를 하나 두고 몇 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빠르고 규모가 너무 큽니다. 거의 이 정도면 이제 머리는 이명박, 가슴은 박근혜, 그리고 추진력은 박정희. 급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1년 만에 하려고 하는지 좀 이따 광고를 듣고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큐어 바이 네이처 QBN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의 더 착한 농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년 만에 공개방송. 춘천은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 춘천 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난 고소해. 물론 바삭하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내가 없다면 재미있는 영화도 어쩐지 허전할걸?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영화를 완성하는 맛. 조정치 팝콘. 새로운 파트너가 왔습니다. 반가워요. 추석 반가운 시즌의 반가운 새 광고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의 조정치 사장 본명맞음이 만드는 조정치 고구마 크림빵 팝콘입니다. 이거 먹어본 지 한참 됐습니다. 저희는 이미 테스트는 끝난 지 오래됐고 얘기도 되게 오랫동안 진행했어요. 이 브랜드와 처음 얘기를 나누신 게 작년 늦가을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광고를 준비하는 데는 좀 오래 걸리셨습니다. 조정치 더 착한 농장에서 만들어내는 참으로 훌륭한 오타. 네. 제품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오타 갈고기 재밌죠, 이거 해보니까. 네. 이거 초등학교 때 훌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많이들 틀리는 맞춤법죠. 네. 자, 첫 번째 상품 조정치 팝콘입니다. 네. 팝콘을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만들어본 중독 최강의 간식. 훌륭했습니다. 유기농 오일, 황설탕, 안데스 소금이요. 그리고 친환경으로 조정치 사장이 직접 키우는 친환경 옥수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조정치 사장이 키우는 옥수수. 입이 좀 심심하실 때 손대기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팝콘입니다. 미친 듯이 달거나 짠 시중 팝콘과 차별화된 진짜 고급스러운 팝콘을 드셔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플레이는 싫은데 플레이인가 가까운 맛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팝콘을 너무 막 버터 묻혀서 먹고 막 카라멜 묻혀서 먹고 이러는데 네. 원래 팝콘이 그냥 먹으면 되게 건강한 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닐 리가 그래요? 없죠. 칼로리도 그렇게 안 높고. 기름도 거의 안 들어갔고. 네. OTT의 홍수 속에 널린 게 영화와 드라마죠. 전통의 방법대로 즐기는 법은 역시 팝콘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넷플릭스 팝콘 이런 거 팔잖아요, 따로. 네. 맛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넘보는 과소비 중에 우리 집 근처에 영화관이 있어서 네. 그 영화관에 팝콘을 집에 시켜 먹는 걸 제가 한 번인가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아니 다른 데는 돈 잘만 쓰면서 그 돈은 진짜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해봤기 때문에 제가 비교할 아니 근데 진짜 네. 웃긴 게 네. 제가 메가박스를 얼마 전에 갔는데 네. 갑자기 거기서 배달의 민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됩니다. 여기서도 시키는구나. 왜냐하면 괴롭거든요. 내가 극장 갈 생각은 없는데 팝콘 먹고 싶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근데 제가 저도 그래서 그거 많이 봐요. 비교해봐서 아는데 방금 그렇게 해서 시켜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튀겨서 막 온 팝콘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 조정치 호박고구마 크림빵입니다. 특이한 아이템입니다. 굳이 호박고구마로 쓰신 것 같아요. 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입니다. 디저트는 유행처럼 돌고 지금은 대생크림의 시대입니다. 그래요? 네, 빵 시중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네, 요새. 엄청 채워 나온 거 많이 있더라고요. 크림을 누가 얼마나 달게 많이 넣느냐가 크림빵 미덕의 척도인 양 굴지만 제가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짜 새로운 크림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정치 호박고구마 크림빵. 네. 강원도 원주 출신이시라는데 그래서 원주산 토토미 쌀가루를 넣어서 탕종을 배합을 하고 순수 발효된 마르켄 버터와 호박고구마를 딱 넣으셨다고. 인위적인 맛이 거의 전혀 없는 그윽한 단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레인지에 5에서 10초 정도 아주 적당합니다. 네. 그걸 넘기면 용암이 되기 때문에 크림이 빨리 익잖아요. 크림빵은 생크림의 방점을 찍지만 이건 고구마 자체 맛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네요. 고구마 맛입니다. 네. 고구마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개발 단계에서 시식하며 그 적절한 조합을 찾는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시식해봤다는 뜻입니다. 네. 개발 단계. 런칭 민 추석을 맞이를 해서 특별 할인 패키지를 준비를 했어요. 네.
팝콘과 고구마 크림빵 모두를 즐기면서 값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패키지 들어가서 밑에 내려보시면 패키지가 바로 나옵니다. 네, 55패키지, 55패키지와 10 패키지죠, 이거. 네. 10 팝콘 패키지. 5, 고구마 크림빵 5, 팝콘 네. 10, 아. 고구마 크림빵 10. 네, 5,5,10 네.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 간식으로 꺼내기도 좋은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앞으로도 조정치 브랜드 제품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몇 달 뒤에 말랭이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말랭이 이거 진짜 킬러인데 이거 곧 준비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말랭이랑 와인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새로운 간식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조정치 도착한 농장입니다. 반가워요. AI 교과서, 아니 심지어 한겨레 경향에도 네.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거의 22년 이주호 장관 청문회 때 사실 그건 이거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죠. 네. 그런 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얘기가 좀 있었죠. 집회 5만 집회 다 가서 네. 취재하는 오마이뉴스 정도에서는 볼 수 있고 네. 메이저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 언론을 좀 많이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4월에 교육부 보도자료를 하나 볼게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손잡는다. 작년 4월. 네, 교육부 자료입니다. 어떤 에듀테크 기업일까? 네. 일단 1년 동안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에듀테크 매칭데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사를 했대요. 뭐 어떤 거냐면 교사와 교과서 발행사가 AI 학습 플랫폼을 체험하는 박람회 같은 거예요. 부스를 쫙 의료기기 있고. 전시회. 네, 딱 그 사진 보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가면 의사 선생님도 가고 거기 관리하는 부장님들도 가고. 네. 즉석에서 계약 체결도 하고 여기 뭐 거기까지 못했겠습니다만. 했습니다. 그렇게 빨라? 상상 이상이에요. 야, 장사는 진짜 진심이야. 이 행사에 대한 기사를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썼어요. 아, 네, 그죠. MTN. 네, 머투를 보면 뭔가 드러납니다. 이 기사의 첫 줄이 제가 오늘 할 얘기의 전부인데요. 민간 교육 업체들이 공교육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정부가 에듀테크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덕분이다. 그래서 우와 신난다죠. 이 기사는 기사의 태도는. 문장 해석. 공교육에는 이미 시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정 교과서를 쓰고 네. 검정 교과서만 가지고 하나요? 옛날에는 꼭 서울대 수석들 그 교과서만 보고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만 학원도 안 가고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기에 참고서 네. 더 나아가 사교육도 공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을 형성시킵니다. 네. 사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능률 교과서가 있고 능률 참교서가 있죠. 네. 네. 다만 정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교과서 이 쪽수에 맞는 검정 교과서를 만드는 일도 실제로는 큰 수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접속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나중에는 광고로 연계되고 그리고 앞에 정리해줬죠. 건조 에디터가 기기, 플랫폼, 클라우드, 전산망 다 그렇습니다. 쓰일 거고 이건 상당 부분이 네. 지자체와 나라 돈이 들어갈 거예요. 이러면 그전과 달리 공교육 민영화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규모에 대한 계산이 좀 있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보죠. 실제로 매칭데이 행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석 계약이 많이 이뤄졌어요. 미쳤나 봐. 네. 예. 이제 국공립 학교가 공공기관인데 어떻게 사기업과 즉석 계약을 하나 싶어서 지금 미쳤나 봐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느냐.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에듀테크 상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 나라 돈 들어갑니다. 네. 미국 같네 이거. 제가 이거 24년에 확정된 그 금액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23년에 AI 교과서 추진한다 발표하면서 이 정도 배치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30억 원이었어요. 30억 원은 아마도 퐁듀 1회분 정도 가격이겠죠. 그렇죠. 네. 예, 실제로는 풍덩도 빠져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건 네. 이제 약과라는 사실. 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기존 학교 자재 조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학교도 뭐 구매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뭐 준비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조달청을 껴가지고 학교 장터라는 플랫폼에 있었어요. 나라 장터 아래에 있는 플랫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에듀테크 전용몰로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나라 민영화 장터. 그렇습니다. 진짜 나라 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라를 팔았어. 네. 나라가 그죠? 사주는 장터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붙으면 되는 거죠. 관련법 추진. 네. 네, 교육부에서 올해까지 에듀테크 진흥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와. 네, 말 그대로 이제 교육부의 DIY 시장인 거예요. 와. 생각보다 되게 살벌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고 그리고 또 잘 안 보여요. 아까 일반 교과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보통 교과서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민간이 집필을 합니다. 보통. 국정도 있지만 거의 한국에서는 국정을 안 써요. 네. 그래서 민간이 집필한 거를 국가가 심사를 해서 검정 또는 인정 교과서 둘 중에 하나의 지위를 부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인증받은 것들 중에 각 학교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교과서를 한 3종 정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이 교사위원회가 선정한 것들 후보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또 몇 개를 고르고 그럼 학교장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네. 각 학교에서요, 다. 생각보다 복잡해요, 결정 과정이. 그러니까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거죠. 네. 교사와 학부모한테 선택권이 있고 관이 감독을 하고 네. 그 밑에서 민간 업체 간의 경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네. 없어요.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가 지금 5천억 원 정도 돼요. 그래도 5천억은 들어간다고요. 네. 네. 근데 나라가 애들 교과서 사주는데 5천억을 못 쓸 일은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수상한 게 이 교과서 검정 심의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위원들의 명단이 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 공개가 돼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실명, 소속 학교 다 나와요. 그런데 올해 이제 11월까지 AI 교과서를 최종 확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심의를 해야 심의를 누가 할 거죠. 네. 근데 그 심의위원 명단이 없어요. 자, 민영화는 반드시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닌자죠. 그때 닌자가 나타났다. 네, 이 어쌔신 크리드 새로운 시리즈가 11월에 나오는데 닌자 얘기예요. 네. 근데 확정이 됐다는 공지는 있어요. 그 공지를 열어보니까 제가 이거 다 평가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제가. 네. 개별 이메일 통보됐대요. 네. 그러니까 개별 이메일 통보됐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누구 개별? 심의위원 개별한테 너는 이제 심의위원이 되었음.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네. 모두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럼 20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심의위원을 찾기 위해서. 네, 이게 무슨 소리야? 뒤에서 등을 콕 찍은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그 선정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연락을 안 했대요. 공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우리를 알려달라고. 우리를. 그러니까요. 본인들 말고. 네, 그래서 검정에 참여한 업체들도 지금 좀 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도 숨겼어요? 네. 몇 곳이 이제 경제지에 홍보용으로 올리긴 했어요. 우리 이번에 뭐 여기까지 진출할 계획 이렇게 뭐 홍보기사 쓴 것만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민영화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 정말 많이 해드리는데 민영화의 흔적을 찾고 싶을 때 경제지에 가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민영화에서 나라 돈도 해다 먹어야 되지만 네. 주식도 잠깐 뻥튀기해서 반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 사업에 참여했다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실토해요. 네. 네. 아무튼 별로 밝혀진 게 없는데 검정 대상 기준도 제가 열어봤어요. 그 공지가 올라와 있길래. 근데 거의 제한이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일반 종이 교과서에서 AI 교과서를 완전 플랫폼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뭔가 관련 뭐 업종에서 종사를 뭐 했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최근 5년간 교육 관련 도서를 한 종 이상 출판한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애증의 정치 클럽이 피벗할 수 있는 기회일까? 아, 저희 출판했었나요? 근데 동네 바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기업들은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그죠. 이게 교과서를 출판한 경력도 아니에요. 교육 관련 도서인 예? 거죠. 그 Y 시리즈 했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안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게 발행사랑 보조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만드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만들어서 그 형식을 짜는 걸 도와주는 사가 따로 있을 네. 거잖아요. AI니까. 근데 여기 보조사로 참여한 곳도 다음번 AI 교과서 심의에서는 이번에 그 보조 참여한 거를 교과서 한 종 이상 출판된 경력으로 인정해지기 때문에 29년부터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무 어중이 떠중이에게나 문을 열었다는 건 들어오고 싶은 모든 기업을 받겠다는 거고. 네. 그러면 보통 이 민영화의 수순에서 볼 때 그냥 업계에 있는 회사들 중에 가장 큰 회사한테 기회가 주어지곤 하는데 여기까지는 좀 많이 나간 추측이고 더 들어봅시다. 생각보다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이게 잘 안 보이게 계속 베일에 쌓여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교육부나 변화가 제일 숨기 어려운 분야 아닌가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근데 가만히 안 지금까지 있잖아요. 숨어 있네요. 네. 그리고 명명의 마법이 있다니까. AI 교과서는 눈에 안 들어와 이 단어는. 네. 선생님들 눈에도 안 들어오죠. 이거는 사실. 네.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뭔가 빠르고 급하게 약간 닌자 슉슉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급한가? 디지털 AI 교과서 교육이 그만큼 필요한 건가라는 질문이 따라오잖아요. 정부가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하는 근거는 이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기사를 보면 다 그래요. 그 보도 자료에도 첫 번째로 교육부 보도 자료에 첫 번째로 적혀 있는 게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에듀테크의 시장 규모는 21년에 7조 원이었고 26년에는 11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규모는 22년에 391조 원에 달한다. 그러니까 뭔가 경쟁력 있는 업계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네. 첫 번째 변이 이거라는 건 교육 퀄리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로도 들리고. 네. 그리고 경제지에서는 이 보도자료를 얘기하면서 이런 걸 덧붙여요. 지난해부터 국내 에듀테크 기업이 구글보다 앞섰다. 뭘 앞서? 그렇대요. 앞섰대요. 뭐 무슨 뭐 그럼 대회 같은 데 구글 안 가서. 사냐? 그럼 돈 뒀다 뭐하냐? 구글 사와라.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아? 우리 인수하면 되겠네. 사우디 사와라. 그래야 될 돈을 만들고 싶은 건가 봐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부터는 K-에듀를 수출해야 된대요. 예. 네, 또 K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 디지털 교과서에 투입할 예산은 연간 5천억 원입니다. 올해. 5천억. 네. 그리고 3년간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이에요. 자, 이거 검민정 교과서를 만들고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투입되는 돈이라고 대충 알려져 있는 정도 돈. 네. 이 정도 돈이 자잘하게 민주적으로 이 학부모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과 교육감도 논의하고 하는 모든 민주적 절차를 없애고 기업들의 자격 요건도 없애면서 이 정도 비용을 어떤 민간 기업에게 퍼주겠다라고 지금 실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에듀테크 수출 바우처 사업, 에듀테크 수출 협의회 이런 것도 올해 다 새로 생겼어요. 누군가가 또 자리를 해 드시고 정말 크게 봐줘서 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칩시다. 네, 수출을 해서 새로운 산업이 된다고 칩시다. K-에듀가 흥할 거라고. 네. 근데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럼 교육적 퀄리티가 어떤가를 따져봐야겠죠.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고 사실 뭐 경향 한겨레 정도의 기사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이거죠. 디지털 교과서를 쓰면은 읽기 능력이 저하되고 디지털 중독이 더 심해질 거다. 이건 최근에 국회 교육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밸런스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꼭 많이 열심히 챙겨야 된다고 하는 게 요즘에 대부분의 논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모바일 기기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인간을 예전보다 인간으로서 기능하는데 되게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는 다들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예 디지털 기기 퇴출 뭐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확고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신문이 훨 났습니다. 네. 네. 저에게 이제 그러니까 기사만으로는 알 수 공을 없었던 돌리며. 네. 조선일보의 검은 속내가 1초 만에 보여요. 근데 이게 신경과학적으로도 이게 1초 만에. 증명이 된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네. 네. 맞아요. 스캔을 통해 저희는 알 수 있어요. 남의 악의를. 네, 아무튼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겠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AI 네. 코카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약을 놓자. 그런 거죠. AI로 지식 전달 부담이 줄면 교사들이 더 인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전 여기서 그의 커리어가 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교육 과정을 어시스트하는 AI를 잘 활용하면 네. 교사는 수업할 때의 부담을 던 다음에 아이들을 전인격적으로 키우는데 신경을 더 쓸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같죠. 제가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해도 돼요. 네. 다만 나라 돈이 그렇게 안 들어도 되는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도죠. 왜? 그렇습니다. 이번에 KBO가 스트라이크 존 판독을 AI가 하기 시작하면서 심판들의 말은 그거거든요. 더 바빠졌다. 다른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졌다. 네. 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 문명은 인간을 도와요. 내가 궁금한 건 그 당연한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돈을 얼마나 쓰고 누가 버느냐. 누가 쓰느냐. 혹은 이주호 당신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들이 일이 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일이 좀 늘었어요. 현장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학생마다 생각보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준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알기 쉬운 플랫폼, 직관적인 플랫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한지 왜 어른들 저 정보화 교육할 때도 네. 이거 수준 다 달라가지고 선생님들 고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의 1대1 맞 교육해야 되죠. 가장 직관적인 플랫폼은 뭐죠? 종이에요. 음. 실물 공간이고요. 예, 네. 학교가 영원히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이 교사들은 업무가 하나 더 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학생들마다 적응할 수 있게 1대1로 도와야 된다. 네. 플러스 이제 그냥 뭐 물리적인 것들, 기기 관리. AS 센터가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까지 안 가더라도 당장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교사들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들 네. 적응을 못 한다고. 네. 애 기기 고장 나요. 이런 거 보내주고 자시고 하는 것도 그 시스템화 시켜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추가 수익은 어디로 나죠? 저는 삼성이 돈을 좀 더 벌게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이 정부가 화웨이한테 퍼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본 바로는 삼성보단 네이버 같기는 해요. 더 보시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교사들이 이런 걸로 불만을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잡무를 줄이게 기기 관리 인력을 따로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청업체를 대기업이 고용해서 내보내겠죠. 네. 예. 그리고 그들의 인건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받아가겠죠. 네. 지금 그래서 디지털 튜터 혹은 테크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1,200명을 양성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비정규직이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좀 학부모 관점 혹은 교사 관점의 우려. 이게 이번 주부터 교육생 모집을 국가 차원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교육 받는다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수료하면 학교에서 채용 우대해줌인 거예요. 채용될지도 알 수 없네요. 그렇죠. 뭐 근데 수료 비용은 없더라고요, 당연히. 이 테크 매니저가 되는 일. 네. 일단 하나 떠나야겠다. 근데 여기에 지원 요건이 따로 없어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학교에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의 그 늘봄학교 얘기할 때도 그런 아니면 얘기가 뭐 성범죄 이력 조회 안 해? 그러니까요.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따로 차용할 때 또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교육생 모집 지원 요건에는 없어요. 아니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성범죄와 디지털 기기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세상에서 디지털 기기 전문가를 성범죄 이력 조회 안 하고 채용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할 때도 뭐 그 기업 참여 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사실 뭐 아무나 어플라이 해봤자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이걸 유도하신 건가요? 너무 무서운 얘기라서. 그죠. 그래도 다행인 건 뭐 기관제 관리직이라는 사실. 네. 이게 다행이 아니죠, 사실. 네. 근데 뭐 말씀하신 시나리오로 따져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아무튼 나 낚인 건가? 네. 아니에요. 네. 설득력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은 AI 교과서를 둘러싼 이런 각종 우려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면서 사라질 거예요. 디지털 시민성 교육 할 거고, 뭐 교사들이 더 인간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잡무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줄 거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된다면. 그럼 지금 시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네. 300개의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아까 300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교사 연수가 진행됐어요. 네. 관련해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연수 1회에 든 사업비가 3,800억 원입니다. 이게 너무 돈잔치인 게 저도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뭔지 어느 정도는 아는데 네. 보통은 돈 되게 조금 씁니다. 아니 근데 교사가 몇 명이길래 7,000명 정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한 사람이. 많긴 많네요. 네. 근데 너무너무 돈잔치인데? 이 돈잔치 이만큼 돈잔치를 했으면은 그만큼 뭐 굉장히 화려한 걸 했나? 막 SF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하나? 네. 네. 혹은 AI 교육이니까 막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스크린으로 홀로그램이 쫙 이게 구형으로 떠가지고 교사들을 감싸고 손으로 하면 막 지구가 팍 나와가지고 확대해서 막. 좋은 과학관 구경 간 기분?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인 건가 싶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연수에 AI 교과서 실물이 없었습니다. 뭐 그럼 책자만 줬나요? 뭔지 설명한? 시제품만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제품이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아셔야 되는 게 일단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 중이에요. 아까 심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종 단계의 물건 안 나왔다. 네, 11월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연수는 뭘로 하느냐? 민간 업체에서 이미 개발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업체? 그 민간업체 선정된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고요. 그렇죠. 근데 네. 일단 거기에 필요한 구매할 돈을 교육부에서 준 거예요. 자, 교육부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별 근거 없이 쓰인 거라고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돈 얘기 나온 김에 예산을 좀 더 볼게요. 봅시다. 올해 편성된 AI 교과서 관련 예산이 5,333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 예산을 집행할 일이 아직 없고 시범 사업을 준비하는 데만도 5천억. 네. 그 중에 연수 비용이 3,800억 원이었어요. 그럼 연수하려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연수는 그만큼 AI 교과서를 활용할 능력을 키워주는 연수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 교과서 실물이 없었다는 거죠. 서핑 비치 같나? 양양으로. 예, 요즘 돈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지? 네, 그런데 이 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 사업만 하는 거고 전체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전교조 산하의 참교육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제 여기 조사에 따르면 AI 교과서 업체들이 교과서 구독 비용을 받습니다. 이 한 번 구매하면 끝나는 교과서가 아닌 거예요. 네. 연당 구독 비용을 인당 받는데 과목별로 연 96,000원을 제시했어요. 아니 과목별로. 네. 그 구경 넷플릭스가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 이쯤 되면 네. 참고로 지금 시중 교과서 중에 제일 비싼 게 12,000원 정도? 거든요. 인데? 네. 거의 그 정도, 그것도 정말 비싼 거예요. 거의 6,000원 뭐. 인데 매년 96,000원을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일단 기계도 포함된 값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에 눈이 먼 관리가 어떤 탐관오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한 거라면 우리는 첫 번째 속내를 이 액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비용의 10배에 가까워졌다. 네. 정가가. 이러면 수익성이 팍 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교과서 시장이 지금 5천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계해 보면은 전 과목 전 학년에 이 AI 교과서를 구독할 경우에 최대 2조 원으로 불어나요. 교과서 왜 구매 그런지 금액이. 알겠다.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네, 그만큼 뭐.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아, 단가를 그런 논리인 맞추기 거예요. 위해서. 네. 그 위기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경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교실도 AI 바람, 수조원 에듀테크 시장 열려. 지금 아까부터 계속해서 경제지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계신데 네. 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무척이나 말이 안 되게 느껴지는 게 알고 보면 고객은 단일하거든요. 결국 국가와 커뮤니티 전체잖아요. 그렇죠. 이 쉽게 말하는 혈세가 나갈 거고 그냥 세금 받는 일인데 이게 뭔가 대단히 다채롭고 화려한 민간 시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반드시 살 수밖에 없고 반드시 돈을 네. 지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인 거잖아요. 저 필수제죠, 사실상. 예. 근데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불경기니까 뭐 정부 주도 사업을 늘려서 돈을 돌게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문학인의 스타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국민의 정부가 인터넷 인프라 산업으로 국내 산업에 호흡기를 붙였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효과가 좋았어요. 실제로 인터넷 강국도 됐고 지금은 많이 쳐졌지만 경제 회생 효과도 조금 있었어요. 그럼 디지털 교과서도 그런 사업이 되려면 사업 효과가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 본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아 보이잖아요. 네. 지금 쓰는 돈의 몇 배의 돈을 나라 돈으로 쓴 다음에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이 연수에 갔다 온 교사들이 이제 국회 토론회에 얼마 전에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국회 토론회 있었군요. 네. 교육이, 그죠? 여기서 얘기한 바를 좀 옮겨보면 핵심 기능이 형편없다. 교사가 원하는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기존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결과값을 예쁘게 시각화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 이건 일반적 리뷰잖아요. 예쁜 쓰레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직은 뭐 핑계는 있죠. 아직 개발이 다 안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은 이 AI 교과서 시제품 시연 영상을 교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영상을 본 교사들의 후기는 그냥 문제은행을 태블릿에 얹은 거나 다름없다. 예쁜 쓰레기. 네. 문제은행이 1년에 96,000원. 그죠. 문제은행이 뭔지 잘 아시죠? 그럼요. 네. 아, 그 세대도 문제은행은 알아요. 그 건조님 네. 세대도 문제은행 풀었나요? 지금도 문제은행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죠. 그 강경숙 의원 같은 특수교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정도로 허접했다. 그렇죠. 그냥 답 쓰면은 그 AI가 채점해주고 넘어감. 가격은 네. 검인정 교과서의 10배에 이르지만 네. 뭐 시제품이라 그렇다고 칩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학생들의 문제를 풀 때 디지털 기기가 뭐 문제풀이 시간 체크하고 정답률 표시해주고 교사는 그거 확인하고 태블릿 화면에서 그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나온 기능은. 그럼 채점이 좀 빨라지고 진도 체크는 쉬워질지 모르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에듀테크 맞춤형 학습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진도를 조정해 준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심지어 SBS에서는 이 연수원 교과서를 한번 시연을 직접 해봤는데 거기 AI 헬피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헬피. 저는 이 헬피라는 말에도 문제의식이 있는데 헬피는 뭐예요?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건데.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이걸 클릭하면은 현재 학습 자료에서는 답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만 나온다는 거예요. 404 에러가 뜬다. 그렇죠. forbidden. 네, 포비든. 네. 이건 앞서 말씀드린 수준의 고차원적인 에듀테크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활용법을 익히기도 당황스러운 수준이잖아요. 아니 자. 근데 뭐 이게 에듀테크 시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거 그냥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자체가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력이 엄청 갖추고 있는데 네. 그냥 우리나라 사교육 아무 때나 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얘기를 경쟁이 해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시제품 나와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그러게요. 더 특이한 건 허접하다는 것이다. 네. 근데 일단 원래 계획은 8월까지 교과서를 완성하는 거였어요. 우리 녹음하는 기준은 8월은 사흘 남았습니다. 틱, 탁. 그죠? 네. 근데 그게 안 돼서 11월로 미룬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 이 수준에서 3개월을 더 주면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인가? 갑자기 자비스가 튀어나올 것인가? 그니까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 경험상 데드라인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그게 약간 퀄리티를 꼭 더 보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잠깐 자폭 개그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최전문가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졸속으로 개발을 하면 진짜 학교만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제대로 개발한다고 해도 이 시제품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해도 위험성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던진 다음에 네. 현장이 불지옥에서 무언가를 하게 만듭니다. 예, 지금 의료 대란도 그렇고. 네. 근데 이 교과서 논의에는 현장에서 뭔 짓을 하더라도 이제 이겨낼 수 없는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국제교육연맹 EI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는 178개 국가 3,200만 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 조직이에요.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 네. 여기서 AI 교육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7월에 올렸습니다. 아, 전 세계의 네. 네, 선생님들의 노조의 연맹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도 아니고 데이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데이터 관리가 안 된다. 정보 유출에 따라서 이제 인권 침해가 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이 교육이라는 공적인 영역이 사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식으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 네. 그래서 애초부터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는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게 국제교육연맹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최대한 팔겠습니다라고 공언하고 다니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AI 교과서 시제품이 좋아진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네. 그리고 5,500억의 올해의 예산 중에 3,800억을 태운 연수. 에서 참여 교사 7,000명의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이 됐습니다. 자, 유출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출이 핸드폰 번호나 뭐 네. 소속 학교나 뭐 이런 네. 것들 뭐 다. 그런 것들이 어디로 유출됐다는 거예요? 기업. 아 기업으로 유출됐다고? 네. 자, 이게 문제예요. 네네네. 개인정보가 필요한 공공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서버를 관리하고 누군가 운영하는 전문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 외주를 주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AI 교과서는 반대인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기업한테 줘. 근데 이 개인정보가 모여 있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교육에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라의 의무를 가지고 네. 기업한테 넘긴 다음에 기업이 그거 가지고 뭘 해도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료 민영화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네. 이 유출이 정확히 어떻게 됐냐면 이 선도교사로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 한 1만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연수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결과를 조회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엑셀 파일을 송부를 다 했는데 근데 이게 자기 신원과 연락처만 볼 수 있었잖아요. 내가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남들께 다 보여? 네. 근데 그게 암호가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진짜 그래서 뭐 이름, 학교, 와. 휴대폰 뭐 다 나가는 거죠. 그 두 가지 단계의 분노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먹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까지 나라 돈을 해먹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허접함 써요? 네. 참고로 이 교육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는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을 맡는 담당하는 교원들의 모임은 두 군데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전교조와 교청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있는 거죠. 자, 광고를 듣고 와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토토미 쌀가루를 넣어 배합한 탕종, 강원도 원주산 1등급 우유, 마르켄 버터, 생크림, 그리고 조정치가 길러낸 친환경 고구마.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기분 좋은 달콤함. 조정치 호박고구마 크림빵.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년 만에 공개 방송. 춘천은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 춘천 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우리 사업은 출장 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출장을 가는 삶은 어떠냐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 판타지가 있으셨나요? 예, 그 다른 직업을 가지고 막 외국 다니고 이런 애들한테 막 물어봐요. 출장이 왜 재미없냐고. 그러면 답을 포기해요. 제가 이해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말해봤자 뭐하냐. 네. 이번에 조금 느껴요. 단 한 번의 출장만으로 그걸 느끼셨다고요? 왜냐면 일주일 단위로 출장을 나가는 게 좀 힘들더라고. 에너지를, 주말에 가셔서 그래요. 평일에 갔으면 좀 나으셨을 그런가? 텐데. 에너지를 최대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 대구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파시 대구 공개방송 티켓이 아직 어베일러블합니다. 네. 사실 수 있어요. 8월 31일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반월당역입니다. 지금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이틀 뒤에요. 네. 네, 빨리 티켓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금요일까지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네. 춘천에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세 분의 케미가 매우 훌륭했습니다. 제가 아, 네. 편집도 했잖아요. 네,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유정이라고 네, 부르시더군요. 네. 아니, 귀여운 애칭이 생겼어요. 김유정이. 네. 근데 그 사진, 저는 사진만 봤는데 그 티셔츠 색깔도 예쁘게 이렇게 매칭하셔가지고.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저 진심 노린 줄 알았는데 아니셨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출장 출발하기 전에 저희 드레스 코드 있나요?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맞을 정도로 케미가 훌륭하다. 네. 그랬다. 네, 이 케미는 공개방송 현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선선해진 날씨에 이제 움직이는 것도 좀 수월합니다. 훨씬 그렇습니다. 나아졌어요. 매우 그렇습니다. 네, 저 어제는 선풍기도 끄고 잤어요. 아, 드디어. 네, 모두 아웨아트홀에서 만나셔서 이제 여름의 마지막 세 분의 실물과 네. 네, 그 케미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만 조심조심 하시면서 마스크를 챙기고 다니시길 바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조심조심 하지만 모일 수 있어요. 반월당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말이죠. 썩으면 한 곳만 썩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 얘기 있잖아요. 사과가 반만 썩으면은 반만 썩은 사과가 아니라 그냥 썩은 사과라고. 그러니까요. 네. 알뜰한 할머님들도 썩은 건 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분은 과일 많이 안 다뤄본 분입니다. 근데 요새 자꾸 그런 게임 광고 나와요. 저만 뜨는 건가요? 그 썩은 토마토가 있는데 그 썩은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깨끗한 부분이 나오게 만드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 너만 뜨는 것 같긴 하다. 또 실패했어요. 네. 교육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네, 필요하죠. 시대의 변화가 있으면 따라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있는 장점까지 다 까먹으면서 족박아로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왜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는가? 네, 그게 지금부터 저의 의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부터 과거 해상 파트가 나옵니다. 이주호 장관. 그렇습니다. 그의 과거. 이주호 장관은 KDI 교수를 지내는 경제학자로 아, 네. KDI 경제학자. 네, 교육과기술부 1차관이었습니다. 2010년에. 2010년. 네, 그리고 이때부터 디지털을 되게 좋아했어요. 디지털 러버. 네, 이분께서 CD로 된 전자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와, 이거 됐으면 나라 망할 뻔했네요. CD로 된 전자교과서. 아니 이게 뭐지? 아 이거 CD-롬 넣어가지고 하는 네. 맙소사. 그거 됐으면 나라 망할 뻔했네. 아니 2010년에 CD로 된 그러면 최소한 2.5kg가 넘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야 CD-롬을 쓸 수 이때도 CD 별로 있잖아요. 안 썼는데. 그리고 이때 학교에 있는 컴퓨터들은 다 뒤통수가 엄청나게 뚱뚱하고 그 책상에 박혀 있었어요. 브라운관 박혀 있는. 네. 이게 어떻게 선진화야? 그렇죠. 아무튼 이때부터 이런 식의 선진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브로커네. 이 사람. 네. 뭐야? 그의 대과거가 있었고요.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되죠. 이명박 정부에. 네. 그때는 자사고와 일제고사를 설계한 전적이 있습니다. 아, 네. 업적. 레전더리. 야, 이게 40대가 보기에는 이게 억울한 게, 야, 이 사람이 망쳐놓은 교육이 하나둘이 아닌데, 네. 그 윗세대들은 이해찬 세대라는 말만 하거든요. 이거 이주호 세대가 겪은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겠는데요. 아니, 자사고가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그거 모르는 20, 30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사고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별로 계급을 나누는 거 잘 안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자사고를 하고 싶은데 할 돈이 없어서 생긴 자공고라는 데를 나왔거든요. 아, 네. 그런 게 있는 곳이 있죠. 네, 그럼 네. 또 자사고와 자공고의 계급이 갈립니다. 네. 그 계급 의식 몰랐어요, 아이들은. 이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이명박 발견해요. 정부가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말 많은데 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 가장 나쁜 짓을 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무튼 그는 충직한 MB맨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그럼요. 2014년부터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는 우파 싱크탱크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 선진화 재단? 네. 할 건 다 했네요. 네, AKA 한선. 네. 이제 한선이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세미나 내용들을 보면은 자유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 페미니즘을 넘어 휴머니즘으로, What? 이승만 바로엘기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여기서 AI 교육 전도사로 거듭나요. 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주호 AI로 네이버 뉴스 오래된 순 검색을 해보는 거에 따르면요, 2016년부터 관련 내용으로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보면 옷 못 입고 벤츠 몰면서 꼭 저 비싼 곳에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다니는 그 동네 PF 브로커들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같은 단어를 입에 올려요. 어느 동네 골프장, 어느 동네 호텔. 이 사람 AI 교과서, 네. 그리고 AI 교육. 그 강의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업데이트가 안 되죠. 그리고 그쵸. 네. 똑같은 걸 꺼내 네. 낡았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늘 대본이 똑같아요. 아무튼 그러다가 2020년에는 한선을 나와요. 한선을 나와서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합니다. 이 아시아교육협회라는 곳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아이고, 협회. 네, 중요한 단어? 네, 협회. 그 알실 청취자분들은 이제부터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가 이어질 그런 키워드입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없어요, 이제. 반전이 없어집니다. 네,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에 출연자가 4명이었어요. 우선 이주호 장관 본인 1,900만 원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에듀테크 산업협회 임원 A씨가 에듀테크 산업? 네, 그런 데가 있어요. 2,400만 원을 냈어요. 네. 무상 출연이었습니다. 아, 파트너 인 크라임. 네, 그리고 그분은 이 아시아교육협회 이사로도 나중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가 지난해부터 연회비 1,000만 원의 단체 회원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뭐 온리팬즈야 이거? 네, 그렇습니다. 연회비 1,000만 원? 그죠, 플래티넘. 그러니까 플래티넘 회원. 네. 네, 여기에 에듀테크 관련 업체 2곳이 등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21년이면은 교육부 장관 지명되기 1년 전이죠. 이때 이주호 장관이 에듀테크 업체 주관의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 8년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았을 발표 자료를 꺼내놨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험장이 되어야 한다. 와, 시커먼 속내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시험장은 꼭 시험장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테스트베드라고 썼습니다. 야. 그리고 교육 서비스는 무료여야 한다는 정부 교육계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인데 사기업한테도 좀 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죠.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교육적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나라 돈 받을 거야. 9만 뭔가를 만들어서. 96,000원. 언제? 내가 장관만 되면. 그리고 에듀테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데이터 수집 활용 법제화 필요. 나라 데이터도 가져갔다 쓸 거야. 네, 장사하는데. 라고 한선 때부터 아시아 교육협회 때까지 줄곧 얘기해왔습니다. 야, 이 사람 교육의 김태효네요. 아, 그렇죠. 그, 같은 패턴이죠. 예, 그 민영화에 밀정이 있다면. 세상에 이게 뭐야? 관련해서 논문도 썼어요. 2020년 4월에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업적 흥미 어쩌고저쩌고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 보고서를 썼는데 여기에 또 딸이 1저자로 이름을 올려가지고 혹시 한씨 아니었나?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은 패턴을 AI가 만든 보수법 같죠. 따님의 네. 전공은 디지털 경제학이었습니다. 디지털 경제학? 네. 디지털 경제학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교육과는 무관한 거였대요. 아, 네. 그래서 청문회 때는 이 아빠 찬스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 아빠 찬스를 가지고는 뉴스조차 되질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어허. 그 제가 아까 4명의 출연자 중에 지금 2곳을 언급을 했죠. 네. 나머지 한 곳은 빼고 한 곳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에듀테크 업체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회사가 있군요. 러블리한 네. 네이밍이네요. 네. 그쵸. 근데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예요. 여기서 아시아 교육협회에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네. 전체 출연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협회는 아시아 교육협회는 이 기부금을 받고 AI 교육 연구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에듀의 기기를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1억 원 기부받고 1억 3천만 원을 줬어요. 그죠. 장난질이죠, 이거. 네.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에듀는 지금 국내 최대 에듀테크 기업인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계열사예요. 그리고 시공테크의 자회사입니다. 시공테크요? 네. 시공테크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러게 로고는 같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크림 S라는 교육 상품몰로 시작을 한 회사인데요. 아마 교사 청취자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이 아이스크림 S는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잠깐만 이게 반전인데? 제가 우연히 그 밑에 네. 그 저기 각주를 보는데 네. 아이스크림이 그 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네. 아이하고 네. 대시하고 나는- 스크림이네요. 네, 나는 비명 지른다. What? 나는 헐. 공교육 민영화에 비명 지른다. 고문 도구인가요? 아니 저도 참 황당했어요. 이거 보고 발견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이 회사의 사업을 뜯어보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처음에 건조 에디터가 지적해줬던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요. 아이들 학습 자료가 들어있는 태블릿 기기도 만들고 네. 플랫폼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아이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쓰게 해주는 부모님들이 좀 계시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장사하는 곳들이 있는데 네. 아예 이 기계가 교과서를 대체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담대한 생각을 누군가가 했고 네. 그걸 이루어주는 전도사가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된 것이고 제가 기계 봤는데 보고 있는데 딱 봐도 허접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통 이제 그냥 대충 여기저기 중소기업에서 뜯어와가지고 붙여놔서 만들고 AS도 불분명하고 그렇거든요. 내용물도 부실한 때 많고 그냥 그런 게 교과서를 대체하길 원한다는 건데. 구멍에서 한 약간 몇십만 원 주면 네, 한번 뚝딱할 것 같은데. 살펴보셔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나중에 지금 꾸미고 있는 이런 일 말고 원래는 그 이런 학습 자료, 이런 기계들을 파는 업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식당들처럼 영업하거든요.
네. 네, 그거 일부를 이제 먼저 사가서 이제 판매하고 이러는 사장님들 떼가가지고, 모시고 네. 망하면 그분들이 망하고 본사는 잘 지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사실상 프랜차이즈 식당들 보시면 알잖아요. 돈 넣고 돈 먹기 그냥 투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들 되게 많죠. 실제로 음식 맛이 어떻고 뭐 장인들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업 같은데요. 근데 이거 홈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 밑에 왜 KBS 미디어 로고가 있고 대표자 이름이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왜 있죠? KBS 미디어. 진짜? 네. 이선재 대표자 이선재. 뭐야? 네, 아무튼 그런 걸 저희가 지금 발견을 했어요. 저 이거 대본 쓸 때 못 봤거든요. 네. 뭐지? 이 사람들이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또 왜? 어디까지 기어들어온 거야? 네,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아무튼 저희는 놀랐고요. 네. 네, 이 아이스크림 S가 교육 상품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그 교구 이런 거 팔다가 네. 21년 말부터 교과서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교육협회에 출연한 게 2020년이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교과서 사업이 전체 매출의 55%입니다. 이미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 이미 뭔가 그 조달청 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매해서 실제로 써요.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에 따른 추측이 맞다면 네. 내년부터 이 회사는 갑자기 급성장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식. 그 얘기 할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이런 의문이 처음에 청문회 때 제시가 돼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에듀 박기석 회장이 나는 글로벌 진출하려고 여기 아시아 교육이니까 기부금을 냈는데 장관을 2번이나 하게 되면서 오히려 협회와 일을 하기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듣기에는 장관이 되어서 협업이 잘 안 됐으니까 다른 좋은 기회로 갖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의 말이 맞으려면 그냥 되는 대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사람의 말이 맞으려면은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후에 국가교육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제외될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거짓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이스크림 S로 콘텐츠를 파는 업체였다가 여기가 정부에서 만드는 에듀테크 통합 플랫폼의 운영자로 지금 참여를 하게 됐어요. 자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플랫폼 운영자가 콘텐츠도 만들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국가 단위의 데이터도 확보를 하게 되고 정부의 보호까지 받게 된다면 자, 그냥 장관 친한 사람이 나라의 어떤 있지도 않았던 사업을 만들어서 나라 돈 수준을 움직일 수 있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정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기 직전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늑한 쥐라기의 공룡 기업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쥐라기는 생각보다 되게 길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공룡이 죽는 것만 생각하지만 네. 공룡 잘 안 죽어요. 대부분의 공룡은 천수를 누렸어요. 23년 초에 그리고 경제지들은 이 아이스크림 에듀를 AI 교과서 특징주로 소개를 열심히 해줬어요. 네, 경제지들은 이미 냄새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기준 내일 30일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코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우와. 자, 이 탐관오리 한둘이 지금 대기업을 만들어주게 생겼습니다. 네. 당연히 이 상장은 내년 AI 교과서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근데 좀 약세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민주당의 정책 반대 때문에 그 추진이 확실치 않아지면서 성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결과가 지금까지는 있어요. 네. 네. 180석으로는 지금 이거 추진 못하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가져가도 좀 그렇다는 걸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이 사업 소개에 나와 있는 기계만 봐도 안 쓰고 싶게 생겼거든요, 이거.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런 우려는 22년에 청문회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국회를 떠난 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서 이주호의 서울시 교육감으로 후보로 나왔을 때 후원금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네. 고액 기부자 4명 중에 2명이 AI 교육협체의 관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아시아 교육협회에 출연했던 그 협회 A씨 임원이었고요. 이런 걸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죠. 네. 다른 1명은 모 에듀테크 기업 전무입니다. 각각 500만 원을 냈고요. 그리고 당시 이주호가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낸 공약은 초중고 인공지능 보조교사 지원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이게 좀 덜 허황된 것 같긴 하네요. AI 교과서가. 그래서 강민정 의원은 예언을 했어요. 이 후보자가 AI 활용 사교육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관이 되고 나서도 교육을 특정 이익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 얘기했잖아요. 강민정 의원 이런 문제 최전문가였다고. 네. 그리고 이주 후보 당시 후보자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증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공교육 시장화를 노리는 기업은 아이스크림 에듀뿐만이 사실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에듀는 사실 되게 작은 기업이죠. 중소 정도라고 보면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근데 이 기업은 2018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2018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19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20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21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22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23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24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25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26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27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28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29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30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31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32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33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34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2036년에 100억 원의 투자를 했고
KT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도 지금 되게 적극적이에요. 네. 모르겠습니까?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그럼요. 이미 전국의 17개 교육청은 네이버가 만든 교육 플랫폼인 웨일 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8개의 교육청은 네이버의 태블릿 PC인 웨일북을 도입해서 현장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웨일 브라우저를 왜 이렇게 열심히 가꾸고 있지? 사용률이 이렇게 낮은데? 어딘가에서 매출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학생들이 쓰다가 짜증날 것 같은데. 나 보통 그냥 그럼 그래요. 쓰고 싶다고. 그리고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산하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과 특수학교가 웨일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이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요. 네이버 수준의 기업이 뛰어든다면은 공룡 기업을 넘어서 운석 기업이 좀 되겠죠. 공룡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 메뉴는 죽었어요. 쥐라기는 끝나요. 네. 그리고 사교육 기업들도 진출을 당연히 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연히 네이버쯤 되는 대기업에 로비스트 전문 경력이 긴 사람을 구해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봉 많이 줘야 돼요.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 몇 들어가 있다 칩시다. 이주 장관이 저런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소문 안 났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는 뭐죠? 저런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한 저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저 회사와 긴밀히 맺어지기 위해서 얼마 썼지? 쉽죠? 당장 나오죠, 그거는. 정치는 이겁니다.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는 일인 것이고, 아무튼 사교육 기업들도 그럼 당연히 진출을 노리겠죠. 애초에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교육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이에요. 네. 대표적인 게 웅진 싱크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싱크빅이 지금 이제 AI 연구실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슈가 된 데는 풀리수학이라는 업체인데요. 이제 여기가 학원가의 수학 문제은행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선도학교, 300개 시범 운영되는 학교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풀리수학이 전국 15개 교육청과 함께하는 풀리수학이라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건 마치 공교육 업체 같죠. 그죠. 근데 여기는 명백히 사교육 업체예요. 유료로 해야 되는 곳이에요. 자, 이러면 진짜 공교육 민영화 완성입니다. 이 정도 가면. 근데 이 흐름대로 가면은 이런 풀리수학처럼 공교육 연계를 미끼로 해서 사교육 광고를 하는 데가 더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면 공교육은 사교육에 돈을 벌어주기 위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껍데기만 남아요. 그죠. 그럼 사교육식 교육은 더 확산이 되겠죠. 이 한국은 지금 세계 최초로 공교육 교과서에 AI를 전면 도입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사교육 시장을 가진 나라죠. 공교육이 민영화하기에 이것보다 매력적인 조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머리는 이명박이라는 네.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돈잔치 할 곳은 기가 막히게 잘 찾는다. 네, 저의 원칙이죠. MB맨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찾아봐야 된다. 나라의 썩은 부분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아니. 대단. 제가 이거 처음에 해보고 싶다고 한 게 지금 교대 다니는 친구가 얘기해줘서였어요. 다 웨일로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전북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다 이거 네이버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이버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건 정말 선생님들한테도 고견을 여쭙고 싶은 문제인 게 이제 관공서의 시스템들을 많이 돌아봐서 제가 그런 거를 배웠거든요. 진짜 의지를 가지고 공기관이 만들면 범용성이 엄청나고 편한 게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은 사례로 들고 있는 게 언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근데 정부 웹사이트 웬만하면 다 편해요. 정부24나 아니면 네. 홈택스나 뭐 네. 다 잘 돼 있잖아요. 되게. 근데 옛날엔 진짜 허접할 때도 많았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깔아야 되고 안 깔아준 거 통합으로 깔아주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시대가 지금 많이 지났어요. 아직도 덜 떨어진 곳들도 있는데 모든 플랫폼, 여기서 모든 플랫폼이라는 건 모든 OS, 모든 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AI로 뭘 한다고요? 아이들의 스케줄이나 학습 정도를 관리해 줄 수는 있겠죠. 거기에 기계가 왜 필요해요? 거기에 따로 만든 플랫폼이 왜 필요해요? 크롬으로 하면 왜 안 돼요? 사파리로 하면 왜 안 돼요? 모든 안드로이드에도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윈도우즈 머신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개발을 한 다음에 돈 학부모한테 안 받을 수도 있고 나라에도 지금 검인정 교과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만들고 프로그래밍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돈 안 써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급하게 쓸 필요는 더 없고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은 뭐죠? 나라가 더 가난해지는 대가로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 이 결과잖아요. 네.
교육 부실은 전 지금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미 여기서 다 틀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저 아이스크림 에듀에 들어가가지고 홈런 초등의 기계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보세요. 이거 전형적인 저 애들 방에 바구니 저 천장 있는데 바구니에 쌓여 있는 쓰레기입니다. 여기 스페이스바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키보드 커버가 있는 상태에서 학습해 주세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무상 AS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추가로 기계를 구매해야죠. 네. 나라 돈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 그건 그리고 그 비정규직 테크 매니저를 통해서 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자리가 왜 창출돼야 돼요? 네. 그냥 애들 집에 있던 개꼬라박은 옛날 스냅드래곤을 쓰는 태블릿으로도 되게 만들어야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챗GPT 쓰는데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줄 알겠네요. 아니잖아요. 갤럭시 A 시리즈 제일 싼 거 갖다가 해도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KBS 관련된 거는 아이스크림 에듀를 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스크림 미디어와 KBS 미디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참 제가 고민하는 건 끝으로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왜 훌륭한 로비스트는 실무에서 무능할까? 그리고 그들은 왜 종종 승리할까? 왜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때는 보수 정권일까? 등등등의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마이뉴스가 저 집회를 따라 나가가지고 그 어떤 단체들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걸 결성했는지 보니까 일단 전교조가 있고 많이 요즘 들리는 이름이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같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나중에 한번 길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사자를 모셔서라는 말이 좀 죄송스러운 게 이게 우리 국민 중에 당사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 그렇죠. 네. 가장 정치에 관심 많을 때가 부모 될 때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중은 애증의 정치 클럽입니다. 563회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